쓰러졌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만삭의 몸으로 솜씨 하나는 40인분을 기가 막히지. 혼자 다 만들고 나서 부엌 바닥에 쓰러진 며느리.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친구들과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솜씨 하나는 기가 막히지.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장인어른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순영은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봤다. 배가 무거웠다. 임신 7개월하고도 열을. 옆으로 돌아 누우려다 멈췄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침대 끝에 앉아서 잠깐 숨을 골랐다. 배를 내려다봤다. 불룩하게 나온 배. 그 안에서 아기가 꼬물거렸다. 미안해. 혼자 중얼거렸다. 무엇이 미안한지는 몰랐다. 그냥 미안했다. 옆을 봤다. 민주는 자고 있었다. 입을 살짝 벌리고 세상 모르게. 순영은 잠깐 그 얼굴을 바라봤다. 깨울까 생각했다. 안 깨웠다. 깨워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그 생각이 드는 게 슬펐다. 슬픔인지도 모르고 넘어갔다. 그게 더 슬펐다. 순영은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는 어두웠다.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걸어갔다. 부엌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다. 싱크대 위에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시어머니 박씨 글씨였다. 삐뚤빼뚤하지만 힘 있는 글씨. 순영아, 내일 계모임 음식 준비 잘 부탁해. 일찍 시작해야 다 되니까 아침 일찍부터 해줘. 고마워 마이너스 어머니. 순영은 그 메모를 한동안 바라봤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갈비가 2봉지, 돼지고기 앞다리살 1덩어리,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숙주, 애호박, 밀가루, 계란, 명태포, 그리고 쪽지 하나 더. 잡채용 당면이랑 소고기는 냉동실에 있어. 순영은 냉동실을 열었다. 빽빽했다. 재료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얼마나 많이 사놓은 건지 당면 봉지만 3개였다. 순영은 냉동실 문을 닫고 잠시 눈을 감았다. 메뉴를 머릿속으로 셌다. 갈비찜, 잡채, 동태전, 녹두빈대떡, 호박전,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숙주나물, 미역국, 밥, 11가지, 40인분. 혼자서. 순영은 물 한 컵을 따랐다. 천천히 마셨다. 배가 다시 꼬물거렸다. 괜찮아. 아기한테 하는 말인지 자신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다. 가스불을 켰다. 냄비를 올렸다. 시작했다. 사실 이 이야기는 3일 전부터 시작됐다. 순영이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다녀온 날이었다. 병원 주차장에서 차에 탔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순영아, 나야. 네, 어머니. 있잖아. 이번 주 토요일 있잖아. 네. 우리 계모임이 우리 집에서 하게 됐어. 원래 남의 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집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아, 그러세요. 음식 좀 해줘야겠다. 순영은 잠깐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몇 분이나 오세요? 한 40명 될 거야. 40명이요? 응. 우리 계모임이 좀 크거든. 원래 회원이 50명인데 다 오진 않겠지. 순영은 창밖을 봤다. 병원 주차장. 방금 의사가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번 달부터는 정말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도 조금 올라왔고 부종도 심해지고 있어요. 조기진통 위험이 있으니까 최대한 안정 취하셔야 합니다. 어머니. 응? 저 오늘 병원 다녀왔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이번 달부터 좀 무리하면 안 된다고.
에이, 괜찮아. 간단하게 차리면 되지.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전화가 끊겼다. 순영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간단하게. 40명 밥상이 간단한 게 뭔지 순영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민준에게 말했다. 밥상 앞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꺼냈다. 여보, 오늘 어머니한테 연락 왔는데. 응, 계모임 거? 나 들었어. 나 좀 무리일 것 같아서. 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다. 밥을 먹으면서 말했다. 얼마나 무리야. 밥 몇 명 하는 거잖아. 40명이야. 그래도 집에서 하는 거니까. 너 옆에 있잖아. 나 혼자 하는 거잖아.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왜 혼자야? 엄마도 있고. 어머니가 직접 하실 거야? 도와주시겠지. 순영은 더 말하지 않았다. 도와주시겠지.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 말인지 민주는 몰랐다. 아니, 알면서 모르는 척 했을 수도 있었다. 그것도 알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순영은 다시 한번 시도했다. 시어머니한테 직접 말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저 오늘 산부인과 검사 결과지 가져왔거든요. 응? 뭐야, 이상한 거 나왔어? 이상한 건 아닌데 의사 선생님이 부종이 심해지고 혈압도 오르고 있다고. 조기 진통 위험 있다고 하셨어서요. 시어머니는 검사 결과지를 잠깐 봤다. 그리고 내려놨다. 다들 그렇게 살았어. 네. 나도 너 시아버지 사업 어려울 때 만삭으로 식당 일 봤어. 애 낳기 전날까지 설거지했어. 요즘 애들이 너무 약한 거지. 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 힘든 거 이해해. 근데 이번 한 번만이야. 응? 우리 모임에서 내가 한 번 대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거 알지?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전 금요일, 시어머니는 순영을 데리고 시장에 갔다. 재료 뭐 필요한지 내가 봐야 알지. 순영은 무거운 배를 안고 시장을 걸었다. 10월이었는데도 덥고 습했다. 시장 바닥은 물이 흥건했다. 미끄럽지 않게 조심하면서 걸었다. 시어머니는 빠르게 걸었다. 어머니, 조금만 천천히요. 왜? 빨리 봐야지. 좋은 거 빨리 사야 해. 순영은 뒤따라갔다. 야채 가게 앞에서 시어머니가 멈췄다. 시금치 얼마야? 한 단에 1,500이요. 10단 줘. 아니, 12단. 순영이 받아들었다. 시금치 12단. 무거웠다. 어머니, 제가 들기가. 저기 카트 있잖아. 카트를 끌고 다녔다. 고사리, 도라지, 숙주, 애호박, 당면 4봉지, 소고기 앞다리살 5kg, 갈비 10kg, 돼지고기 3kg, 계란 2판, 밀가루 2봉지, 명태포, 쌀 20kg. 카트가 꽉 찼다. 시어머니가 계산했다. 순영은 카트를 밀었다. 주차장까지 카트를 밀며 걸으면서 배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괜찮아. 운동이라고 생각하자. 차에 짐을 실었다. 혼자.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짐을 다 옮겼다. 냉장고에 정리하고 냉동실에 넣고 선반에 올리고 1시간이 걸렸다. 다 하고 나서 소파에 앉았다. 숨이 찼다. 배가 뭉치는 느낌이 있었다. 뭉침인가? 잠깐 손을 얹었다. 딱딱했다. 조금 쉬면 괜찮겠지. 눈을 감았다. 그게 경고였는데. 몰랐다. 아니, 알면서 외면했다. 토요일 전날 밤, 민준이 퇴근했다. 저녁을 먹으면서 순영이 말했다. 여보, 나 내일 진짜 무리할 것 같아. 또 그 얘기야?
민준아, 나 오늘 장 보고 짐 옮기다가 배가 뭉쳤어. 민준이 젓가락을 놨다. 그럼 좀 쉬지. 왜 그걸 혼자 다 했어? 혼자 해야 하니까. 엄마한테 같이 하자고 하면 되잖아. 순영은 민준을 봤다. 민준은 다시 밥을 먹었다. 민준아, 나는 내가 나서줬으면 해. 내가 뭘 어떻게 나서. 엄마한테 말 한마디만 해줘. 순영이 몸 안 좋으니까 내일 음식 규모 줄이자. 아니면 다른 사람 불러서 같이 하자. 엄마가 그걸 듣겠어? 들어야 해. 내 남편이잖아. 민주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말했다. 엄마 한 번 더 부탁드려 볼게. 방으로 들어갔다. 5분 후 나왔다. 어머니 말씀이 이번 한 번만이래. 내일 끝나면 다 잊어버려도 된다고. 순영은 밥상을 바라봤다. 고마워. 라고 말했다. 진심이 아니었다. 민준도 알았을 것이다. 그래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순영은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순서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새벽 5시 기상. 갈비 먼저 불려야 하니까 전날 밤부터 물에 담가야 했는데 벌떡 일어났다. 부엌으로 갔다. 냉동 갈비를 꺼냈다. 찬물에 담갔다. 소금 조금 넣고 시계를 봤다. 밤 11시 22분. 이거 불리려면 최소 6시간은 있어야 하는데 새벽 5시까지 불리면 된다.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잠깐 자신의 모습을 봤다. 냉장고 표면에 흐릿하게 비쳤다. 배 나온 모습, 푸석한 얼굴, 눈밑이 거무스름했다. 언제부터 이랬지? 토요일 새벽 5시, 부엌 불이 켜졌다. 순영이었다. 민주는 자고 있었다. 시어머니도 자고 있었다. 집은 조용했다. 순영은 앞치마를 묶었다. 배가 나와서 앞치마 끈을 옆으로 묶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갈비가 잘 불려져 있었다. 핏물이 빠진 물이 붉었다. 물을 따르고 갈비를 씻었다. 찬물에 손을 넣었다. 손이 시렸다. 첫 번째, 갈비찜, 간장, 설탕, 배즙, 마늘, 생강, 참기름, 양념을 만들었다. 갈비에 양념을 바르고 재웠다. 압력솥에 넣고 불을 올렸다. 두 번째, 잡채, 당면을 불렸다. 소고기를 채 썰었다. 피망, 당근, 시금치, 표고버섯.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다. 세 번째, 나물. 시금치를 데쳤다. 물기를 짰다. 묻혔다. 도라지를 주물렀다. 쓴맛 빠지라고 소금에 주무르는 작업이 제일 손이 많이 갔다. 도라지 한 단을 다 하고 나면 손이 저렸다. 고사리를 다듬었다. 숙주를 씻었다. 6시가 됐다. 허리가 아팠다. 아팠다기보다는 무거웠다. 아랫배가 묵직했다. 잠깐 싱크대에 기댔다. 괜찮아. 아직 절반도 안 했어. 다시 움직였다. 7시. 시어머니가 일어났다. 부엌 문을 열었다. 벌써 시작했네. 네. 잘하고 있어? 네. 시어머니는 부엌을 한 바퀴 둘러봤다. 갈비는 됐어? 지금 압력솥에 있어요. 저는 언제 해? 남을 다 하고 할 거예요. 전 미리 해놔야 해. 나중에 시간 없어. 네. 시어머니는 나갔다. 도와주지 않았다. 8시. 민준이 일어났다. 부엌을 지나가다가 멈췄다. 다 하고 있어? 응. 많이 남았어? 전이랑 국이랑 밥. 힘들어? 순영은 잠깐 민준을 봤다. 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더 힘내. 끝나면 쉬어. 그리고 화장실로 갔다. 조금 있다가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다. 순영은 돌아서서 전 재료를 꺼냈다. 9시.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이 사장, 순영의 친정아버지. 순영아, 나야. 응, 아빠. 목소리 왜 그래? 감기 걸렸어? 아니, 요리하고 있어서. 요리? 뭘 그렇게 많이 해? 시어머니 모임이 있어서. 잠깐 침묵. 몇 명 왔어? 아직 안 왔어. 오후에 와. 몇 명이나 오는데? 40명.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너 혼자 해? 응. 또 침묵. 순영아. 응, 아빠. 힘들면 말해. 아빠가 갈게. 괜찮아. 거의 다 했어. 거짓말이었다. 반도 못했을 때였다. 그래도 힘들면 전화해. 바로 갈 수 있어. 응.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꾹 눌렀다. 전을 붙였다. 십시. 동태전. 계란을 풀었다. 밀가루에 명태포를 묻혔다. 계란물에 담갔다. 팬에 기름을 둘렀다. 지글지글. 생선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기름이 튀었다. 배 위로도 튀었다. 손등에도 튀었다. 뜨거웠다. 이를 악물었다. 전을 뒤집었다. 옆에서 호박전도 부쳤다. 녹두빈대 떡? 녹두를 갈아 놓은 건 전날 시어머니가 사다 놨다. 그나마 그게 다행이었다. 빈대떡은 뒤집기가 제일 어려웠다. 무거웠다. 넓적해서 뒤집다 부서지면 안 됐다. 조심조심 뒤집었다. 성공. 두 번째, 세 번째, 11시.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다. 발목이 부어서 신발이 꽉 끼었다.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도 발등이 터질 것 같았다. 허리 통증이 둔탁하게 올라왔다. 잠깐 앉고 싶었다. 앉을 수가 없었다. 팬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불 앞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더. 미역국을 올렸다. 멸치 육수를 내고, 미역을 볶고, 육수를 붓고, 간을 맞췄다. 11시 반. 밥솥에 쌀을 안쳤다. 10인용 밥솥으로 4번 해야 했다. 처음 3번은 이미 됐다. 마지막 1번을 안쳤다. 갈비찜을 꺼냈다. 물을 넣고 다시 졸였다. 잡채를 볶기 시작했다. 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부터 당근, 피망, 시금치, 표고버섯, 당면, 간장, 설탕, 참기름 볶고 섞고 버무렸다. 잡채 양이 어마어마했다. 큰 냄비 2개가 가득 찼다. 12시. 대충 완성됐다. 상에 차리기 전 마지막 정리. 순영은 싱크대에 기댔다. 숨이 찼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배가 단단하게 뭉쳤다. 1번, 2번. 뭉침이 오네. 시계를 봤다. 12시 10분. 손님들이 일시에 오기로 했다. 50분 남았다. 그때까지 버티면 돼. 12시 20분. 시어머니가 미용실에서 돌아왔다. 머리를 새로 했다. 펌을 맵시 있게 해왔다. 립스틱도 발랐다. 블라우스도 새로 꺼내 입었다. 부엌을 열었다. 다 됐어? 네. 거의 다요. 시어머니가 음식들을 봤다. 갈비찜, 잡채, 전 3종류, 나물 4종류, 미역국, 밥. 잘했네. 칭찬이었다. 딱 2글자. 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 차려야지. 테이블 닦아놔. 네. 거실로 나갔다. 테이블을 닦았다. 음식을 날랐다. 무거운 냄비를 들고 부엌에서 거실로. 또 들고 또 날랐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핸드폰을 봤다. 12시 50분. 다 차려졌다. 거실 테이블 3개를 붙여놓은 자리에 음식이 가득했다. 보기에 풍성했다.
순영은 부엌으로 돌아왔다. 싱크대 가득한 설거지거리, 냄비들, 그릇들, 프라이팬들. 한숨이 나왔다. 팔이 무거웠다. 다리가 더 이상 버텨주지 않을 것 같았다. 조금만. 그 말을 오늘 몇 번이나 했는지 셀 수도 없었다. 일시. 초인종이 울렸다. 손님 첫 번째가 왔다. 어머나, 박 여사. 집이 너무 좋아. 어서 와요. 이쪽으로 앉아요. 음식이 이렇게 많아? 누가 했어? 우리 며느리가 다 했어요. 어머나, 며느리가? 응. 임신 중인데도 이렇게 잘하더라고. 아이고, 대단해라. 순영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대단하다는 소리. 대단한 게 아니었다. 쓰러지기 직전인 거였다. 1시 30분. 손님들이 거의 다 왔다. 거실이 시끄러웠다. 웃음소리, 수다 소리. 이 잡채 진짜 맛있다. 갈비찜도 봐봐. 이거. 여기전도 맛있어. 칭찬이 쏟아졌다.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았다. 우리 며느리 솜씨야. 대단하죠? 정말이에요. 대단해요. 순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박수갈채의 주인공인데 박수를 받지 않았다. 거실에 나가지 않았다.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다. 1시 50분. 냄비를 들다가 손이 미끄러졌다. 냄비가 떨어졌다. 쨍 소리가 났다. 순영은 몸을 구부려 냄비를 집었다. 허리가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배가 강하게 뭉쳤다. 이번엔 세게. 아까와 다르게. 일어서려다 멈췄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눈앞이 잠깐 흔들렸다. 어지러운데. 싱크대를 잡았다. 잡고 버텼다. 10초, 20초, 조금 나아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괜찮아. 어지럼증은 임신 중에 올 수 있어. 의사가 했던 말이 스쳤다. 어지럼증이나 심한 뭉침이 오면 즉시 누우세요. 그 상태로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순영은 그 말을 떠올리며 다시 설거지를 했다. 이시. 손이 떨렸다. 다리가 떨렸다. 부엌 바닥이 기름기와 물기로 미끄러웠다. 조심해서 걸어야 했다. 미역국을 다시 데웠다. 국자로 퍼서 그릇에 담았다. 쟁반에 올렸다. 거실로 나갔다. 어머나, 고마워라. 국도 추가로 가져왔어? 임신한 몸에 고생이 많네. 순영은 웃었다. 괜찮아요. 웃으면서 부엌으로 돌아왔다. 2시 10분. 부엌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다.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내가 흔들리는 거였다. 안 되는데. 무릎이 꺾였다. 쿵. 순영은 부엌 바닥에 쓰러졌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순영은 바닥에서 눈을 깜빡였다. 차가운 부엌 바닥. 냄새. 기름 냄새. 미역 냄새. 천천히 의식이 돌아왔다. 배를 만졌다. 단단했다. 꼬물거리는 느낌은 없었다. 아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또 들렸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5분인지 10분인지. 순영은 천천히 벽을 짚고 일어났다. 온몸이 후들거렸다. 싱크대에 기댔다. 숨을 골랐다. 눈물이 났다. 닦지 않았다. 부엌에 아무도 없었다. 그때 부엌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였다. 야, 후식 언제 내와? 다들 기다려. 순영을 봤다. 싱크대에 기댄 채 눈물 자국이 있는 얼굴로. 시어머니는 잠깐 멈췄다. 순영이 말했다. 어머니, 저 방금 쓰러졌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다. 걱정인지, 당혹인지, 짜증인지. 그리고 말했다. 임신한 게 벼슬이야?
다들 애 낳고도 살림했어. 빨리 후식 가져와. 문이 닫혔다. 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배를 감쌌다. 눈을 감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아까 전화했던. 힘들면 전화해. 눈물이 터졌다. 전화를 받았다. 아빠. 목소리가 떨렸다. 그 한마디에 아버지는 모든 걸 알았다. 지금 거기 있어? 응. 문 잠그지 말고 있어. 전화가 끊겼다. 순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기다렸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맛있어. 진짜 맛있다. 박여사 며느리 솜씨 대단한데. 순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부엌 바닥에 앉아 조용히 울었다. 하지만 그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2시 15분. 현관문이 열렸다. 조용히, 천천히. 거실 손님들은 시끄러워서 듣지 못했다. 이 사장이 들어왔다. 구두 소리가 났다. 또각, 또각. 천천히. 거실을 봤다. 테이블 3개에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웃고 있었다. 먹고 있었다. 수다를 떨고 있었다. 시어머니 박 씨가 상석에 앉아 있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이 사장의 눈이 조용히 훑었다. 며느리는 어디 있지? 부엌.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이 닫혀 있었다. 이 사장은 거실을 가로질렀다. 박 씨가 이 사장을 발견했다. 어머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 사장은 멈추지 않았다. 잠깐요. 부엌 문에 손을 얹었다. 문을 열었다. 부엌이 눈에 들어왔다. 가득한 그릇들, 기름 냄새, 미역 냄새, 그리고 순영이 바닥에 앉아 있었다. 배를 두 손으로 감싼 채 눈을 감고 눈 밑에 눈물 자국이 있었다. 이 사장은 3초 동안 그 모습을 봤다. 3초? 그 3초 동안 이 사장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딸, 임신 7개월, 부엌 바닥, 혼자. 이 사장은 무릎을 꿇었다. 순영아. 순영이 눈을 떴다. 아버지를 봤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아빠. 이 사장이 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일어나. 천천히 일으켰다. 순영이 일어서면서 비틀거렸다. 이 사장이 팔을 잡았다. 어지러워? 조금. 배는? 뭉쳐요. 이 사장은 딸을 보았다. 말없이.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향했다. 이 사장이 거실로 나왔다. 손님들이 보였다. 40명. 웃고 먹고 떠들고. 박 씨가 일어나며 말했다. 아버님 잘 오셨어요. 앉으세요. 음식 드세요. 이 사장은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박 씨가 눈치를 보며 말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이 사장이 말했다. 제 딸 어디 있었습니까? 조용했다. 하지만 또렷했다. 박 씨가 웃으며 말했다. 부엌에서 정리하고 있죠. 얼마나 됐습니까? 네. 제 딸이 부엌에서 혼자 일한 게 얼마나 됐냐고요. 박 씨의 웃음이 조금 흔들렸다. 아, 오늘 음식 준비를 도와줘서. 새벽 5시부터요? 박 씨가 굳었다. 좌중이 조용해졌다. 누군가가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이 사장이 말을 이었다. 임신 7개월 된 며느리를 새벽 5시부터 혼자 세워두고 40인분 음식을 다 만들게 하셨습니까?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박 씨가 말했다. 그게 부탁을 해서 해준 거지. 제가 억지로 시킨 건 아니에요. 이 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박 씨를 봤다. 부탁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만삭 며느리한테
40인분을 혼자 만들라고 하는 게 부탁입니까? 좌중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음식 냄새, 형광등 소리, 그게 다였다. 손님 중 한 명, 김 씨가 말했다. 어머, 임신 중인 분이 혼자 다 만든 거야? 박 씨가 빠르게 말했다. 애가 부탁드리면 다 해줘서. 하지만 원래 요리 잘하는 애라서. 이 사장이 박 씨를 봤다. 아이가 부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적? 지금도 다리가 떨리고 배가 뭉치고 있습니다. 박 씨가 말했다. 그런 거야 임신하면 다 있는 거잖아요. 임신한 게 벼슬이냐고 하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박 씨의 낯빛이 확 변했다. 그건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이고, 지나가면서 한 말. 이 사장은 박 씨를 바라봤다. 네. 지나가면서 이 사장은 잠깐 눈을 감았다. 뭔가를 참는 것 같았다. 그리고 돌아섰다. 손님들을 향해 말했다. 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오늘 모임은 여기서 끝내주셔야겠습니다. 좌중이 술렁였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음식도 다 차려져 있는데 박 씨가 소리쳤다. 아버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손님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이 사장이 돌아봤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딱 조금만. 만삭의 제 딸이 혼자 6시간 일하다 쓰러진 집에서 손님을 더 대접할 이유가 없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다. 눈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 그만 가자. 그래, 오늘 일찍 끝내자. 박 여사, 나중에 봐요. 박 씨가 당황해서 이리저리 봤다.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지만 손님들은 일어났다. 가방을 들었다. 나갔다. 한 분이 나가면서 박 씨에게 작게 말했다. 이건 좀 심했어요. 그 말을 끝으로 문이 닫혔다. 거실이 텅 비었다. 음식이 가득 차려진 테이블, 먹다 만 그릇들, 박 씨와 이 사장, 그리고 부엌 문 앞에 서 있는 순영. 이 사장이 순영에게 말했다. 앉아. 순영이 소파에 앉았다. 박 씨가 이 사장을 노려봤다. 아버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 모임에 와서. 이 사장이 말했다. 민준이는 어디 있습니까? 회사 갔지요. 토요일에요? 특근이 있다고 해서. 이 사장은 순영을 봤다. 알고 있었어?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그게 더 화가 났다. 이 사장이 핸드폰을 꺼냈다. 민준에게 전화했다. 한 번, 두 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지금 집에 와라. 박 씨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아버님, 저는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에요. 부탁했고 순영이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하겠다고 한 건 맞습니다. 이 사장이 말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부탁하면 며느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건 특히 남편이 그냥 해줘라고 했다는데. 박 씨가 굳었다. 그건 민준이 말이고 아드님이 한 말입니다. 그래도 억지로 시킨 건 아니에요. 이 사장은 천천히 말했다. 박 여사님, 네. 나는 오늘 따지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요. 딸 데리러 왔습니다. 박 씨가 눈을 크게 떴다. 데리러요? 네. 며느리가 친정을 가요? 며느리 전에 내 딸입니다. 30분 후 현관문이 열렸다. 민준이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무슨 일인지 감은 잡았을 것이다. 거실을 봤다. 텅 비어 있었다. 음식은 가득한데 사람이 없었다. 소파에 순영이 앉아 있었다. 장인어른이 서 있었다. 어머니가 창가에 서 있었다. 민준이 말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이 사장이 말했다. 앉아라. 민준이 앉았다. 이 사장이 말했다. 오늘 일 알고 있었냐?
민준이 순영을 봤다. 순영은 눈을 피했다. 알고는 있었는데 어머니가 부탁한 거라서. 이 사장이 말했다. 내 아내가 쓰러졌어.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쓰러졌다고요? 부엌 바닥에. 아기는요? 지금 뭉침이 있어. 병원 가봐야 해. 민준이 순영에게 달려왔다. 여보, 왜 말 안 했어? 쓰러졌으면 전화했어야지. 순영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달랐다. 민준아. 응? 오늘 특근 있다고 했잖아. 응, 갑자기 생겨서. 정말이야? 민준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정말이지. 오늘 아침에 나 힘들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말했잖아. 엄마한테 부탁드려 보겠다고. 그리고 민준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특근이 생겼어.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이 사장이 민준을 봤다. 아들. 네. 지금 대답 잘해라. 민준이 숨을 들이켰다. 특근 없었어요. 박 씨가 소리쳤다. 민준아. 엄마.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오늘 집에 있으면 분위기 어색할 것 같다고. 나보고 외출해 있으라고 했어. 거실이 조용해졌다. 순영이 민준을 봤다. 알고 있었어? 몰랐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했거든. 그래서 갔어? 응. 순영은 고개를 돌렸다. 창밖을 봤다. 눈물이 나오려 했다. 참았다. 박 씨가 말했다. 내가 그렇게 한 건 순영이 도와주려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들이 불편해하니까. 이 사장이 말했다. 아드님을 내보낸 건 며느리가 거절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아니에요. 박 여사님. 이 사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도 어른이 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다 압니다. 이 사장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얇지 않았다. 박 씨가 봤다. 그게 뭐예요? 이번 달부터 민준이 독립합니다. 네. 제가 전세 얻어뒀습니다. 박 씨가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예요? 결혼하고 부모랑 함께 사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 사장이 말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럼요. 하지만 함께 사는 동안 며느리가 가정부처럼 살아야 한다면 그건 안 됩니다. 박 씨가 소리쳤다. 가정부라니. 내가 언제 가정부 취급을 했어요. 이 사장이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놨다. 민준아. 네. 아버지 말 잘 들어라. 네. 내 아내는 오늘 6시간 서서 일하다 쓰러졌어. 알아요. 내 어머니는 그걸 보고 후식이나 내오라고 했어.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임신한 게 벼슬이냐고 했어.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오래 숙였다. 박 씨가 말했다. 민준아, 아버님 말만 들으면 안 돼. 엄마도 입장이 있어. 민준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민준아. 어머니. 응? 순영이한테 미안해해야 돼요. 뭐? 제가 오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순영이 힘들다고 했을 때 도와줬어야 했는데. 그건 특근 없는데 나가 있었잖아요. 박 씨가 입을 다물었다. 그게 잘못됐어요. 박 씨가 눈을 흘겼다. 장인어른이 오시더니 갑자기 아내 편만 드네. 민준이 박 씨를 봤다. 어머니. 응? 아내 편이 아니에요. 그럼 틀린 거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이 사장이 순영에게 말했다. 일어날 수 있어? 응, 아빠. 순영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발이 여전히 부어 있었다. 박 씨가 말했다. 어디 가려고요? 이 사장이 말했다. 병원 갔다가 우리 집 가야죠. 우리 집이요? 친정이요? 네. 며느리가 친정을 가요? 남편 있는 집을 두고. 이 사장이 순영의 가방을 들었다.
박 씨가 말했다. 순영 씨, 당신도 말을 해봐요. 여기가 당신 집이잖아요. 순영이 박 씨를 봤다. 오래 봤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참았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 응? 저 오늘 많이 서운했어요. 뭐가? 쓰러진 거 보셨잖아요. 임신하면 다 그래. 그 말이요. 그 말이 제일 서운했어요. 박 씨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걱정해 주셨다면 다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 가라 말고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박 씨는 고개를 돌렸다. 창밖을 봤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게 답이었다. 이 사장이 순영을 데리고 현관으로 향했다. 민준이 따라왔다. 나도 같이 가도 돼요? 이 사장이 민준을 봤다. 병원 갔다 오자. 네. 박 씨가 거실에 서 있었다. 쫓아오지 않았다. 이 사장이 문을 열었다. 순영이 나가면서 잠깐 뒤를 돌아봤다. 박 씨가 보였다. 거실에 혼자 서 있었다. 텅 빈 거실. 먹다 만 음식들. 그 한가운데 순영은 잠깐 그 모습을 봤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는 문이 닫혔다. 병원, 산부인과, 응급, 의사가 순영을 봤다. 언제부터 뭉침이 있으셨어요? 오늘 오전부터요. 지금도 있어요? 네. 몇 분 간격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계속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의사가 표정이 굳었다. 누워보세요. 모니터를 달았다. 자궁 수축. 10분에 3번. 의사가 말했다. 조기 진통 초기 소견이에요. 이 사장의 얼굴이 굳었다. 입원 필요해요? 일단 오늘 주사 맞고 경과 봐야 할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순영이 누운 채 눈을 감았다. 민준이 순영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이 눈꼬리로 흘렀다. 이 사장은 의사에게 물었다. 아기는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빨리 와서 다행이에요. 이 사장은 딸의 발치에 서서 눈을 감았다. 주사를 맞고 자궁 수축이 줄었다. 입원은 안 해도 됐다. 하지만 집에 가서도 이틀은 절대 안정. 이 사장이 말했다. 우리 집에서 쉬어. 민준이 말했다. 나도 같이 있을게요. 이 사장이 민준을 봤다. 넌 집에 가서 어머니랑 얘기해. 네. 오늘 일 어떻게 할 건지. 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영이 말했다. 여보. 응. 어머니한테 화내지 마. 화를 안 내냐? 화내면 더 커져.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 민준이 순영을 봤다. 순영아. 응. 미안해. 알아. 진짜 미안해. 알아. 순영은 손을 뻗었다. 민준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아기 아빠잖아. 응. 그러니까 잘해. 이 사장 차. 순영이 조수석에 앉았다. 이 사장이 운전했다. 차 안이 조용했다. 한참 달리다가 이 사장이 말했다. 힘들었지. 응, 아빠. 아빠한테 말했어야지. 순영은 창밖을 봤다. 말하기 싫었어. 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이 사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깐 후. 순영아. 응. 아빠가 내 편이야. 항상. 알아. 힘들면 먼저 말해. 참지 말고. 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응, 아빠. 차가 고속도로를 달렸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노을이 붉었다. 그날 밤 민주는 어머니와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집,
민주는 혼자였다. 박 씨도 집에 있었다. 하지만 서로 말이 없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아직 음식이 남아 있었다. 먹다 만 것들. 박 씨가 그것들을 치우고 있었다. 덜커덩. 그릇 소리. 민주는 일어나지 않았다. 박 씨가 부엌에서 말했다. 밥 먹을 거야? 아니요. 밥 먹어야지. 안 먹어요. 다시 덜커덩 소리. 박 씨가 나왔다. 소파 옆에 앉았다. 민준아. 응. 아버님이 오늘 너무 하셨어. 민주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남의 집 와서 손님 다 내쫓고. 그게 말이 돼? 어머니. 응? 오늘 제가 특근 없이 나가 있었던 거 알고 있어요. 박 씨가 입을 다물었다.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순영이한테요. 박 씨가 한숨을 내쉬었다. 순영이가 엄살이 좀 있어. 민준이 박 씨를 봤다. 어머니. 응. 병원에서 조기진통 소견이 나왔어요. 박 씨가 굳었다. 뭐? 자궁 수축이 10분에 3번이었대요. 그게 위험한 거야? 빨리 왔기 때문에 괜찮은 거래요. 박 씨는 말이 없었다. 엄마가 오늘 그냥 두셨으면. 민준이 말을 끊었다. 아기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박 씨가 말했다. 그게 다 내 잘못이야?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해도 순영이가 하겠다고 해서 한 거야. 하겠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죠. 임신한 며느리한테 이 정도 못하냐고 해도 되는 거야? 박 씨가 버럭 소리를 높였다. 내가 언제 못하냐고 했어. 했잖아요. 언제? 쓰러진 거 보고. 그건 그냥 지나가면서. 어머니.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어머니 편 들고 싶어요. 박 씨가 멈췄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오늘은 어머니가 잘못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해. 만삭인 며느리한테 40인분 혼자 시킨 게 잘못이에요. 도와준다고 했잖아. 도와주셨어요? 박 씨가 입을 다물었다. 오늘 새벽 5시부터 2시까지 어머니 부엌에 들어가신 적 있어요? 침묵. 민준이 말했다. 한 번도 없으셨잖아요. 박 씨가 눈물을 닦았다. 나도 힘들어. 어머니가요. 응. 나이 들어서 며느리한테 눈치 보고 남편은 없고. 저도 알아요. 어머니 외로운 거. 그럼 좀 이해해줘. 민준이 잠깐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해하는 것과 순영이한테 사과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왜 사과해? 잘못했으니까요. 내가 뭘? 어머니. 민준아, 너도 참. 박 씨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민준은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한참 후 핸드폰을 들었다. 순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자고 있어? 오늘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내일 보자. 10분 후 답장이 왔다. 응. 아기 괜찮대. 나도 괜찮아. 자.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괜찮아. 그 말이 괜찮지 않게 들렸다. 사흘이 지났다. 순영은 친정에 있었다. 의사 말대로 절대 안정. 누워 있었다.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엄마가 밥을 해다 줬다. 아버지가 저녁마다 와서 말동무가 됐다. 처음엔 불편했다. 이 나이에 친정에서 이러고 있는 게. 그런데 이틀이 지나자 몸이 풀렸다. 발목이 덜 부었다. 허리가 조금 나아졌다. 배도 덜 뭉쳤다. 내 몸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때서야 알았다. 민주는 매일 왔다. 퇴근 후 와서 1시간 정도 있다 갔다. 주로 순영 옆에 앉아서 말을 했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 점심에 뭘 먹었는지, 별거 아닌 얘기들. 순영은 들었다. 대꾸도 했다. 어색했다.
자연스러운 척했다. 그게 또 어색했다. 어느 날 민준이 말했다. 어머니가 연락하셨어. 순영이 고개를 돌렸다. 뭐래? 빨리 집에 들어오래. 그래. 순영이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다고. 순영은 말이 없었다. 민준이 말했다. 순영아. 응. 어머니한테 사과드려야 해. 순영이 민준을 봤다. 사과? 응. 그냥 돌아오면 안 돼. 민준아.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 맞잖아. 사과 없이 그냥 넘어가면 또 같은 일이 생겨. 순영은 오래 생각했다. 어머니가 사과하실 것 같아? 민준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그날 밤 박 씨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다. 순영은 전화기를 받다. 박 씨, 받았다. 여보세요. 순영아. 네, 어머니. 몸은 좀 어때? 좋아지고 있어요. 다행이네. 잠깐 침묵. 언제 들어올 거야? 아직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해서요. 며칠이나 더?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집에 내가 없으니까. 또 침묵. 순영은 기다렸다. 사과가 나올까 싶어서 박 씨가 말했다. 음식이 냉장고에 있는데 다 상하겠다. 순영은 눈을 감았다. 어머니. 응? 저 그날 쓰러진 거 아시죠? 알지. 무서웠어요. 응. 아기한테 뭔 일 생기는 줄 알았어요. 박 씨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순영이 말했다. 그때 어머니가 한마디만 해주셨어도요. 괜찮냐고. 저 지금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했다. 순영은 기다렸다. 10초, 20초, 30초. 음식 상하겠다. 박 씨가 말했다. 들어오면 처리해. 전화가 끊겼다. 순영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오래.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사과가 없었다. 걱정이 없었다. 음식이 상한다는 말이 있었다. 음식이 상한다. 그게 더 상처였는지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친정 어머니 이 씨가 밥을 가져왔다. 미역국, 두부조림, 나물. 먹어. 응, 엄마. 이 씨가 침대 옆에 앉았다. 전화 온 거야? 어제. 응. 시어머니? 응. 이 씨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잠깐 후. 뭐래? 음식 상한다고. 이 씨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게 다야? 응. 이 씨가 한숨을 내쉬었다. 순영아. 응, 엄마. 엄마가 하나 물어봐도 돼? 응. 거기서 계속 살 수 있겠어? 순영은 밥을 보다가 말했다.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해. 힘들어. 이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민준이한테 말해야지. 말은 했어. 아니, 제대로. 어떻게? 같이 나와서 살자고. 순영이 고개를 들었다. 그게 가능해?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민준이가. 민준이도 알고 있잖아, 잘못된 거. 그래도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반대하는 게 당연하지. 이 씨가 말했다. 근데 순영아. 응. 내 인생은 시어머니 거 아니야. 순영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민준이 인생도 시어머니 거 아니야. 두 사람이 결정해야 해. 알아. 알면 말해. 열흘이 지났다. 순영이 집으로 돌아갔다. 민준이 데리러 왔다. 차를 타고 가면서 순영이 말했다. 민준아. 응. 나 들어가기 전에 할 말 있어. 말해. 우리 독립하고 싶어. 민준이 핸들을 잡은 채 말이 없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계획을 세우자. 어머니가. 민준아. 응. 나도 알아. 어머니가 반대하실 거. 그래. 근데 나 이대로는 못 살겠어. 응. 내가 나쁜 며느리인 거 알아.
아니야.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지. 순영아. 민준이 차를 세웠다. 아파트 앞. 나도 생각했어. 응? 독립하는 거. 순영이 민준을 봤다. 진짜? 응. 언제부터? 순영이 친정 있는 열흘 동안. 민준이 앞을 봤다. 아버지 말이 맞아. 우리 살림은 우리가 해야 해. 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한테 말할 수 있어? 해볼게. 꼭 해줘. 응, 꼭, 응, 꼭. 집에 들어갔다. 박 씨가 거실에 있었다. TV를 보고 있었다. 순영이 들어왔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박 씨가 고개를 돌렸다. 왔어? 네. 몸은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박 씨가 다시 TV를 봤다. 그게 다였다. 사과가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다. 순영은 방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다. 이 집이 내 집이구나. 그 생각이 새로웠다. 낯설었다. 집인데 낯선 집이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다. 박 씨가 말을 하지 않았다. 순영에게 밥도 따로 먹었다. 청소도 따로 했다.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다. 대신 민준에게만 말했다. 민준아, 오늘 뭐 먹을래? 민준아, 오늘 날씨 춥대. 민준아, 저녁에 집에 일찍 와. 마치 순영이 없는 것처럼. 처음엔 오히려 편했다. 부탁이 없으니까. 시키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3일이 지나자 이상했다. 같은 집에 사는데 아침에 마주치면 박 씨는 순영을 보지 않았다. 부엌에서 마주치면 박 씨가 먼저 나갔다. 눈이 마주쳐도 박 씨는 고개를 돌렸다.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밤, 민준이 퇴근하고 왔다. 순영이 말했다. 민준아, 응? 어머니가 나한테 말을 안 해. 알아. 3일째야. 응? 나한테 화나신 거야? 화가 났다기보다 민준이 말을 고르다 말했다. 자존심이 상하신 것 같아. 자존심이 장인어른한테 지적당한 게 순영은 알았다. 나도 잘못이 있는 거야? 아니, 그럼 그냥 어머니가 그런 분이야. 민준이 말했다. 이길 때까지 버티는, 질 때까지. 순영이 말했다. 민준아, 나는 이길 생각 없어. 알아. 근데 이렇게 있으면 너무 힘들어. 응? 독립 얘기 어머니한테 했어?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아직? 언제 할 거야? 기회 봐서. 민준아. 순영이 민준을 봤다. 기회는 안 와. 만들어야 해. 민준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순영이 말했다. 나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알아. 지금 이 집에서 내가 어떤지 알아? 알아. 투명인간이야. 알아. 그게 오히려 더 힘들어. 뭔가를 시키면 싸울 수라도 있는데 무시당하는 게 더 힘들어.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미안해. 순영은 눈을 감았다. 2주일이 지났다. 박 씨가 갑자기 말을 걸기 시작했다. 순영아. 네. 오늘 날씨 좋은데 나가서 좀 걸어. 감사해요. 임신하면 걷는 게 좋대. 네. 그게 시작이었다. 다음 날. 순영아, 밥 먹었어? 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해줄게. 순영은 뭔가 이상했다. 갑자기 왜?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해. 해줄게. 그냥 된장국 먹고 싶었어요. 알겠어. 박 씨가 된장국을 끓였다. 맛있었다. 솜씨가 있었다. 순영은 먹으면서 복잡했다. 왜 갑자기? 그리고 3일 후, 박 씨가 민준에게 말했다. 거실에서
순영이 방에서 들었다. 민준아. 응, 나 요즘 많이 생각했어. 순영이한테 미안한 거 맞아. 순영이 귀가 쫑긋해졌다. 다음 주에 개 모임 있는데. 응, 거기서 한번 얘기하려고. 뭐려? 그날 일이. 어머니. 응, 그냥 순영이한테 직접 하시면 안 돼요? 박 씨가 잠깐 침묵했다. 그게 쉽지가 않아. 뭐가 어려워요? 나이 들어서 더 어렵더라. 민준이 말했다. 어머니. 응, 순영이 직접 듣고 싶을 거예요. 그날 밤, 박 씨가 방 앞에 서 있었다. 순영이 화장실 가다가 마주쳤다. 둘이 복도에서 마주봤다. 박 씨가 입을 열었다. 순영아. 네. 그날 많이 힘들었지. 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짧았다. 두 글자. 하지만 나왔다. 순영이 박 씨를 봤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용기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굳음이었다. 자존심을 이기고 나온 두 글자. 순영이 말했다. 감사해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복도에 순영 혼자 남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안 났다. 그 대신 뭔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단단하게 묶여있던 게 조금. 그런데 다음 날 박 씨가 이모에게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언니, 내가 며느리한테 사과했어. 그래, 잘했다. 어우, 근데 며느리가 어찌나 쌀쌀맞게. 순영이 부엌에서 굳었다. 감사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더라고. 그것도 좀 그렇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사과했는데. 진짜 며느리가 좀 그렇네. 순영은 손에 든 컵을 내려놨다. 힘들게 사과한 거. 그 사과가 이모에게 전화해서 며느리 쌀쌀맞다고 할 재료가 된 거. 순영은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다. 올해 그날 순영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그리고 그 생각이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장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모임을 보내고 딸을 데려오고 병원을 다녀오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다. 여보. 응. 순영이 독립시켜야 해. 아내 이씨가 말했다. 당연하지. 근데 민준이가 할 수 있겠어? 해야지. 박 씨가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이 사장이 말했다. 그래서 내가 도와야지. 어떻게? 전세 얻어줄게. 이 씨가 눈을 크게 떴다. 그 돈이 어딨어? 있어. 순영이 결혼할 때 남겨놨어. 이 씨가 말을 잇지 못했다. 결혼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 그 집이 오래갈 집이 아닌 거. 언제부터?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사장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많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고 있었다. 늘. 결혼 초 순영이 시댁에 다녀오면 얼굴이 피었다가 시댁 얘기가 나오면 가라앉는 걸 봤다. 명절 때 순영이 손이 엉망인 채로 왔다. 물기 때문에 터진 손. 뭔가 많이 했구나. 이 사장은 알았다. 딸이 말 안 해서 몰랐던 게 아니었다. 딸이 말 안 해도 알았다. 그래서 더 아팠다. 이 사장은 일주일에 걸쳐 알아봤다. 부동산, 전세 매물, 순영네 집 근처, 민준 회사 근처, 교통 편한 곳, 2억 3천. 이 사장에게 있는 돈이었다. 순영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놨던 것. 결국 쓰이는구나. 이 사장은 계약서를 받아놨다. 서명만 하면 됐다. 민준이 동의하면. 이 사장은 민준을 불렀다. 단둘이 순영도 없이 밥을 먹으면서 이 사장이 말했다. 민준아. 네. 솔직하게 물어볼게. 네. 독립할 생각 있어?
민준이 밥을 먹다 멈췄다. 있어요. 언제부터? 순영이 친정에 있던 동안 어머니한테 말은 했어? 못했어요. 이 사장이 젓가락을 내려놨다. 왜? 어머니가. 민준이 말을 끊었다. 어머니가 반대하실 게 분명해서요. 반대하면, 네,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야? 민준이 이 사장을 봤다. 반대해도 해야 하는 거 맞잖아요. 이 사장이 말했다. 그래. 이 사장이 서류를 꺼냈다. 이거 봐. 민준이 받아봤다. 전세 계약서 초안이었다. 이게 전세야. 내가 알아봤어. 장인어른이요? 순영이 결혼할 때 모아놨던 돈이야. 민준이 굳었다. 이걸 저한테, 순영이한테 주는 거지. 감사한데요. 민준이 말했다. 제가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장이 민준을 봤다. 왜? 제가 해야 하는데. 너한테 지금 이 돈 있어? 없어요. 그럼. 그래도. 이 사장이 말했다. 민준아. 네. 자존심은 집 구한 다음에 세워. 지금은 순영이가 먼저야.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네. 그리고 이 사장이 말했다. 나중에 내가 번 돈으로 갚아도 되고 그냥 살아도 되고 딸한테 해주는 거니까. 장인어른. 응. 정말 감사해요. 감사는 순영이한테 잘해. 그날이 됐다. 민준이 박 씨에게 말하는 날. 토요일 아침. 민준이 박 씨 방에 들어갔다. 어머니. 응? 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 씨가 TV를 끄고 앉았다. 민준이 앉았다. 어머니, 저랑 순영이 따로 나가려고요. 박 씨가 굳었다. 1초, 2초, 3초. 뭐, 독립하려고요. 언제? 다음 달. 박 씨가 일어났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생각 많이 했어요. 나한테 상의도 없이? 어머니, 저도 어른이에요. 박 씨가 눈을 치떴다. 어른이 부모한테 상의도 없이 집 나가? 상의가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 그게 말이야? 어머니,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 민준이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가 그날 순영이한테 한 말. 뭔 말? 임신한 게 벼슬이냐고 한 말. 그건, 그 말이 저한테도 충격이었어요. 과장이 심한 거지.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다. 조기진통 소견이 나왔어요. 나도 알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는 알아요? 박 씨가 입을 다물었다. 빨리 병원 갔으니까 괜찮았지. 제가 집에 있었으면. 없었잖아. 어머니가 나가 있으라고 했으니까요. 박 씨가 눈을 피했다. 민준이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탓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독립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러 온 거예요. 왜 독립이야? 같이 살면 어머니도 힘드시고 순영이도 힘들어요. 나는 안 힘들어. 순영이가 힘들어요. 그럼 순영이한테 맞추면 되지. 내가 맞추면 되잖아. 민준이 박 씨를 봤다. 어머니가 그게 되세요? 박 씨가 입을 다물었다. 지금까지 그게 됐으면 이런 말 안 했겠죠. 박 씨가 눈물을 흘렸다. 나이 들어서 혼자 살라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자식한테 버려지는 거잖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독립이에요. 우리가. 나는 혼자야. 혼자. 민준이 박 씨 옆에 앉았다. 어머니, 저 자주 올게요. 거짓말. 진짜예요. 나가면 다 그 말이야. 자주 오겠다고. 안 와. 저는 와요. 확신해? 어머니가 걱정되니까요. 박 씨가 눈물을 닦았다. 근데 순영이 때문이지.
순영이 때문이기도 하고 민준이 말했다. 어머니 때문이기도 해요. 내 때문이라고. 같이 있으면 계속 부딪혀요.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박 씨가 말이 없었다. 저 빼놓고 두 분이 같이 있는 게 힘든 거잖아요. 순영이가 왜 힘들어? 내가 뭘? 어머니. 응. 어머니랑 순영이는 비슷해요. 박 씨가 눈을 치떴다. 무슨 소리야? 둘 다 자존심 세고 말을 돌려서 해요. 그래서 부딪혀요. 박 씨가 콧방귀를 꼈다. 내가 순영이랑 비슷하다고. 네. 웃기는 소리. 그랬지만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박 씨가 오래 말이 없었다. 민준도 기다렸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박 씨가 말했다. 언제 나가? 다음 달 초요. 집은 구했어? 네. 어디? 여기서 차로 20분 거리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순영이가 원해서 나가는 거야? 저도 원해요. 둘 다? 네. 박 씨가 한숨을 내쉬었다. 막을 수 없겠네. 어머니. 응.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박 씨가 민준을 봤다. 뭐? 막으시면. 민준이 박 씨를 봤다. 어머니를 원망하게 돼요. 나를? 네. 제가. 너도 나를 원망해? 아직은 아니에요. 박 씨가 눈을 감았다. 민준이 방으로 왔다. 순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됐어. 순영이 눈을 크게 떴다. 진짜? 응. 어머니가 허락하셨어? 허락이라기보다 민준이 앉았다. 막지 않겠다고 하셨어. 순영이 말이 없었다. 그게 어머니한테는 쉬운 말이 아니야. 알아. 많이 서운하셨겠지. 알아. 순영이 말했다. 민준아. 응. 수고했어. 민준이 순영을 봤다. 많이 힘들었겠다. 응. 근데 괜찮아. 진짜로? 이번엔 진짜로. 민준이 순영의 손을 잡았다. 순영이 그 손을 잡았다. 그런데 이틀 후 박 씨가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응.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나가는 건 좋아. 그래요? 근데 조건이 있어. 민준이 굳었다. 조건이요? 응. 무슨 조건이에요? 순영이 애 낳으면. 박 씨가 말했다. 나한테 맡겨. 민준이 눈을 깜빡였다. 어떤 의미로요? 육아 도우미 구하지 말고. 내가 봐줄게. 어머니가요? 내 손자잖아. 민준이 말했다. 어머니, 그건 순영이랑 상의해야 해요. 그럼 상의해. 그리고 민준이 말했다. 그게 조건이 되면 안 돼요. 왜? 조건이 붙으면 순영이 부담이 돼요. 부담? 내가 봐준다는데?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박 씨가 눈을 치떴다. 왜 원하지 않아? 어머니랑 매일 보는 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힘드냐?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민준이 말했다. 순영이한테 물어봐야죠. 박 씨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날 저녁, 박 씨가 순영의 방에 왔다. 노크를 했다. 들어와요. 박 씨가 들어왔다. 어색하게 서 있었다. 순영이 일어나려 했다. 앉아 있어. 박 씨가 의자에 앉았다. 한참 말이 없었다. 순영도 말하지 않았다. 박 씨가 말했다. 나가는 거 알아. 네. 잘하는 거야. 순영이 박 씨를 봤다. 네. 나랑 같이 있으면 내가 힘들잖아. 순영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박 씨가 말했다. 나도 그걸 몰랐던 건 아니야. 그런데 그냥 모른 척했어. 어머니, 내가 외로워서. 박 씨가 창밖을 봤다. 남편도 없고 친구들도 하나씩 아프고 민준이가 전부였어.
그래서 놓기가 싫었어. 순영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박 씨가 말했다. 그게 내 탓인 건 아닌데 내한테 다 쏟았어. 미안해. 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박 씨가 그걸 보고 고개를 돌렸다. 울지 마.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어머니 외로우신 거 알면서.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박 씨가 말했다. 내 탓이지. 아니에요. 봐. 박 씨가 순영을 봤다. 어른이 잘못한 건 어른이 인정해야지. 어머니, 나 그날 내가 쓰러진 거 보고 사실 많이 놀랐어. 순영이 말이 없었다. 그냥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 아이처럼, 내 딸처럼. 그래서 막 부렸어. 그게 잘못됐어. 박 씨가 순영을 봤다. 눈이 마주쳤다. 임신한 게 벼슬이냐고 했어. 기억해. 순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박 씨가 말했다. 쓰레기 같은 말이었어. 어머니, 진심으로 미안해.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 밤에 잠이 안 와. 순영이 눈물을 닦았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 어머니, 나는 안 괜찮아. 박 씨가 말했다. 내가 그런 말한 게 창피해. 두 사람이 잠깐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게 편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냥 있는 침묵. 박 씨가 먼저 일어났다. 나간다. 네. 밥 먹어. 내가 해놨어. 감사해요. 박 씨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아기 낳으면 연락해. 달려갈게. 문이 닫혔다. 순영은 한동안 그 문을 바라봤다. 달려갈게. 그 말이 지금까지 들은 말 중에 제일 박씨다운 사과였다. 그리고 한 달 후 두 사람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박 씨는 이삿날 아무 말 없이 반찬을 2통 들고 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게 전부로 충분했습니다. 11월 첫째 주 이사했다. 2억 3천 전세 24평 민준 회사에서 지하철로 30분 친정에서 차로 25분 시댁에서 차로 20분 어디서도 너무 멀지 않았다. 어디서도 너무 가깝지 않았다. 딱 좋았다. 이삿날 민준이 상자를 날랐다. 이 사장이 왔다. 이 씨도 왔다. 민준 친구 2명도 왔다. 다들 땀을 흘리며 날랐다. 순영은 배가 불러서 지시만 했다. 그거 저쪽으로요. 그건 침실에. 아, 그건 여기 두세요. 민준이 웃으면서 말했다. 사장님은 좋겠다. 임산부 특권이야. 모두가 웃었다. 저녁. 다들 돌아가고 민준과 순영 둘이 남았다. 집이 조금 어수선했다. 상자들이 여기저기. 그래도 집이었다. 우리 집. 순영이 거실 한가운데 섰다. 주위를 돌아봤다. 창이 컸다. 저녁 노을이 들어왔다. 민준아. 응. 우리 집이다. 민준이 옆에 섰다. 응. 진짜 우리 집. 응. 순영이 민준의 팔을 잡았다. 기댔다. 민준이 어깨를 감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좋았다. 그날 밤 9시 박 씨에게서 문자가 왔다. 잘 정리됐어? 민준이 답장했다. 네, 잘 됐어요. 박 씨에게서 답장이 왔다. 반찬 냉장고에 넣어놨지. 내일 꺼내 먹어. 이삿날 박 씨가 두고 간 반찬들. 냉장고에 2통. 김치, 깍두기, 멸치볶음, 장조림, 계란말이. 5가지. 순영이 냉장고를 열어봤다. 빼곡했다. 어머니가 많이 담아주셨네. 응. 순영이 냉장고 문을 닫았다.
고마워요, 어머니. 혼자 말했다. 이사하고 3주. 임신 9개월이 됐다. 배가 엄청나게 불렀다. 숨이 찼다. 걷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몸은 훨씬 나아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시댁에서 나온 뒤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부종이 줄었다. 조기진통 증상이 없어졌다.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요. 의사가 말했다. 뭔가 바뀐 환경이 있었어요? 독립했어요. 아, 그렇군요. 의사가 웃었다. 잘하셨어요. 순영도 웃었다. 집에서의 생활은 달랐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도 뭔가를 기대하지 않았다. 부엌에 가면 시어머니가 없었다. 내 페이스대로, 내 방식대로 밥을 하거나 안 하거나 배달시키거나 뭐든 괜찮았다. 민준이 달라졌다. 퇴근하면 바로 왔다. 늦는다는 연락을 했다. 설거지를 했다. 빨래를 개었다. 청소기를 돌렸다. 뭐 하는 거야? 집안일. 어머니 있을 때는 안 했잖아. 어머니 있을 때는. 민준이 말했다. 엄마가 다 했으니까. 이제 나 혼자야.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야. 민준이 순영을 봤다. 맞아. 우리. 박 씨가 한 번씩 왔다.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고. 가도 되냐? 네, 오세요. 오면. 음식을 가져왔다. 많지 않았다. 두세 가지.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에 넣고 잠깐 앉았다 갔다. 밥은 먹고 있어? 네. 몸은 어때? 좋아요. 아기는 잘 크고 있대요. 그래. 짧은 대화였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예전엔 박 씨가 오면 순영은 긴장했다. 지금은 긴장하지 않았다.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 그 간격이 적당했다. 어느 날 박 씨가 말했다. 순영아. 네. 태명 뭐야? 콩이요. 콩이? 동그랗고 귀엽다고. 박 씨가 웃었다. 짧게. 하지만 웃었다. 콩이. 귀엽네. 어머니도 태명 지어주세요. 박 씨가 눈을 동그랗게 했다. 내가? 어머니도 할머니잖아요. 박 씨가 말이 없다가 복이. 복이요? 복 많이 받으라고. 순영이 웃었다. 좋아요. 콩이 복이.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나면서 말했다. 복이 나으면 연락해. 네. 달려올게. 12월. 날이 차가워졌다. 새벽 3시. 순영이 민준을 깨웠다. 민준아. 진통 왔어.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언제부터? 1시간 전부터. 왜 말 안 했어? 자고 있었잖아. 민준이 가방을 들었다. 미리 싸놓은 출산 가방. 순영의 옷을 챙겼다. 다른 거 없어? 더 챙겨야 할 거? 민준아. 응? 천천히 해. 천천히가 어딨어. 10분 간격이야. 아직 시간 있어. 그래도 차 키 들고 나가. 병원. 분만 실험. 민준이 순영을 들여보내고 복도에 서 있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생각했다. 장인어른, 장모, 그리고 어머니. 민준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새벽 4시였다. 2번 만에 받았다. 민준아? 어머니, 순영이 진통 왔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박 씨가 아무 말을 안 했다. 잠깐. 갈게. 오셔도 되는데 시간이 좀. 갈게. 전화가 끊겼다. 새벽 5시. 박 씨가 왔다. 코트를 급하게 걸친 채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고 복도에 민준이 있었다. 박 씨가 달려왔다. 어때?
아직 안 나왔어요. 얼마나 됐어? 2시간 넘었어요. 박 씨가 분만실 문을 봤다. 들어가면 안 돼? 아직이에요. 박 씨가 복도 의자에 앉았다. 민준도 옆에 앉았다. 둘이 나란히 아무 말 없이 박 씨가 말했다. 빨리 나았으면. 네. 순영이 많이 아프겠다. 네. 힘든 거 잘 참아. 민준이 박 씨를 봤다. 어머니. 응. 그 말 순영이한테도 해주세요. 박 씨가 말이 없었다. 새벽 6시 22분. 분만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기 울음소리. 높고 크고 선명하게. 박 씨가 눈을 감았다. 민준이 두 눈이 빨개졌다. 간호사가 나왔다. 아드님 낳으셨어요. 아들이요? 네. 건강하세요. 민준이 눈물을 닦았다. 박 씨도 눈을 빠르게 깜빡였다. 잠깐 후. 병실. 순영이 아기를 안고 있었다. 창백하고 지쳤지만 눈이 반짝였다. 민준이 들어왔다. 아기를 봤다. 어허허. 말이 안 됐다. 순영이 웃었다. 마. 코 내 닮았어. 눈은 내 닮았다. 귀는? 귀는 내 거야. 둘이 웃었다. 박 씨가 들어왔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병실 안. 민준이 아기를 안으려고 버둥거리고 있었다. 순영이 목 받쳐야지 하고 있었다. 박 씨가 들어왔다. 이리 줘봐. 민준에게서 아기를 받았다. 능숙하게 목을 받치고 머리를 감쌌다. 아기를 봤다. 오래.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닦지 않았다. 복이. 박 씨가 말했다. 이게 복이구나. 잠깐 후. 민준이 서류 때문에 나갔다. 병실에 박 씨와 순영만 있었다. 박 씨가 아기를 안은 채 앉아 있었다. 순영이 말했다. 어머니. 응. 오셨어요. 왔지. 새벽 4시에 연락했는데. 그러게. 박 씨가 아기를 보며 말했다. 새벽 4시에 연락 오면 달려오지. 감사해요. 당연한 거야. 잠깐 침묵. 박 씨가 말했다. 순영아. 네. 많이 아팠지. 네. 수고했어. 그 말이, 그 짧은 말이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감사해요, 어머니. 아침 8시 이 사장이 왔다. 이 씨도 함께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이 사장은 순영을 봤다. 순영이 웃었다. 아빠. 이 사장이 천천히 왔다. 아기를 봤다. 한참 말이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이 사장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건강해? 네. 아팠어? 그냥 좀요. 거짓말. 많이 아팠어요. 이 사장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고했어. 아빠. 응. 고마워. 전세 얻어줘서. 이 사장이 말했다.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아니야. 당연해. 내 딸이니까. 순영이 눈물을 흘렸다. 이 사장도 눈물을 흘렸다. 같이 오전 병실에 두 할머니가 있었다. 이 씨, 박 씨, 둘이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 민준이 조마조마해서 둘을 봤다. 이 씨가 먼저 말했다. 아드님이 건강하게 나와서 다행이에요. 박 씨가 말했다. 네, 다행이에요. 우리 순영이가 고생했죠. 그렇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잠깐. 이 씨가 말했다. 두 분이서 잘 키우실 거예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길 바라죠. 그게 다였다. 짧았지만 충분했다. 3일 후. 퇴원. 민준이 차를 가져왔다. 카시트를 달아놨다. 이 씨가 아기를 안고 나왔다. 박 씨는 문 앞에서 기다렸다.
차에 아기를 싣기 전에 박 씨가 손을 뻗었다. 잠깐 아기를 받아 안았다. 잠깐 아기 이마에 이마를 댔다. 뭔가 중얼거렸다. 순영은 들을 수 없었다. 박 씨가 아기를 이 씨에게 돌려줬다. 돌아섰다. 순영이 말했다. 어머니. 박 씨가 돌아봤다. 자주 와요. 박 씨가 말이 없었다. 아기 보러 자주 오세요. 박 씨가 손을 흔들었다. 등을 보이며 걸어갔다. 순영은 그 등을 봤다. 작아 보였다. 처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새 집, 우리 집. 아기를 눕혔다. 작은 침대에 모빌이 돌았다. 별 모양, 구름 모양. 순영이 옆에 앉아봤다. 아기가 잤다. 세상 모르고 예쁘다. 민준이 옆에 앉았다. 응, 코가 납작해. 누굴 닮았지? 너, 나, 너 코 납작하잖아. 아, 둘이 웃었다. 아기가 꿈틀거렸다. 둘이 입을 막았다. 숨을 죽였다. 아기는 그냥 잤다. 한숨을 내쉬었다. 또 웃었다. 한 달이 지났다. 박 씨가 일주일에 2번 왔다. 말한 대로 달려왔다. 아기를 보면 말이 없어졌다. 그냥 안고 있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순영이 말했다. 어머니 쉬세요. 괜찮아. 무거운 게 아니야. 아기가 무게가 있잖아요. 이 정도가 뭐 무겁지도 않아. 그러면서 안고 있었다. 순영은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었다. 미운 감정, 고마운 감정, 이해하는 마음, 아직 남아있는 서운함. 다 있었다. 다 있어도 됐다. 다 있는 채로 그냥 지냈다. 한 달 후, 박 씨 친목계에서 연락이 왔다. 회원 한 명이 박 씨에게 말했다. 박 여사, 그날 있었던 일. 모임에서 다들 얘기가 많았어. 뭔 얘기?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지 않았냐고. 박 씨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그날 아버님이 하신 말씀. 며느리 전에 제 딸이라고 하신 거. 다들 감동받았어. 박 씨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 딸도 저렇게 챙겨줬으면 했다고. 그 말이 얼마나 울림이 있었는지. 박 씨가 말했다. 나는 그날 많이 부끄러웠어. 그게 맞아. 박 씨가 전화를 끊었다. 박 씨는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텅 빈 거실, 민준이 없는 집, 아기가 없는 집, 순영이 없는 집. 조용했다. 외로웠다. 하지만 예전처럼 서럽지는 않았다. 일주일에 2번. 콩이를 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있으니까. 이 사장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다. 모임에 나가서 한 일을 말하지 않았다. 딸에게도 많이 말하지 않았다. 그냥 했다. 손자가 태어난 날, 이 사장은 밤에 아내에게 말했다. 다행이야. 뭐가? 순영이가 건강하게 나아서. 당연하지. 그날 빨리 갔어서. 당연한 거야. 이 사장이 말했다. 당연한 게 아니야. 아니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었어. 그날 이 씨가 남편을 봤다. 당신은 안 그래. 이 사장이 말했다. 모르지. 내가 그날 전화를 안 했으면, 순영이가 먼저 말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이 씨가 말했다. 그래서 이 사장이 말했다. 오늘 참 다행이라는 거야. 봄이 왔다. 아기가 6개월이 됐다. 뒤집기를 했다. 웃었다. 누구를 보든 웃었다. 박 씨가 왔다. 아기가 박 씨를 봤다. 웃었다. 박 씨가 말했다. 나 알아봐. 순영이 웃었다. 자주 오시니까요. 당연하지.
내 손자야. 박 씨가 아기를 들어 올렸다. 복이야. 아기가 웃었다. 박 씨가 웃었다. 순영이 그 모습을 봤다. 사진을 찍었다. 이 사장에게 보냈다. 아빠, 할머니랑 아기 사진이에요. 이 사장에게서 답장이 왔다. 잘 됐네. 딱 3글자. 하지만 그 3글자가 담고 있는 것을 순영은 알았다. 어느 날 저녁, 민준과 순영, 아기를 목욕시키고 같이 앉아 있었다. 아기가 잠들었다. 집이 조용했다. 민준이 말했다. 순영아, 응, 작년 이맘때 생각나? 순영이 말했다. 작년 이맘때가 언제야? 시댁에 있을 때. 아, 지금이랑 많이 다르지. 순영이 말했다. 응, 좋아. 응, 많이? 엄청. 민준이 웃었다. 순영도 웃었다. 아기가 꿈틀거렸다. 둘이 입을 막았다. 아기는 잤다. 또 웃었다. 순영은 창밖을 봤다. 봄밤, 바람이 살짝 불었다. 작년 10월, 부엌 바닥에 쓰러졌던 날, 아무도 오지 않았던 그 시간, 아버지의 전화 한 통, 그것 하나로 바뀌었다. 전부, 고마워, 아빠. 그리고 순영은 생각했다. 그날 쓰러졌던 게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제대로 된 삶의 새벽 5시, 더 이상 혼자 부엌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